자, 오늘은 말늦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왜 말을 아직 못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애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어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18개월도 지났는데 우리 애는 왜 말을 못할까요? 24개월이나 됐는데 왜 엄마밖에 못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예,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예, 언어 이해가 먼저 돼야지 언어 표현이 되겠죠. 말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세한 근육들을 계획하고 타이밍에 맞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한테는요. 그래서 듣기부터,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언어 이해가 먼저 발달하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말소리를 알아듣기도 전에 더 먼저 발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해요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언어 이해라는 거는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하고는 또 달라요. 말귀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에서 기저귀 가져와 했을 때 가져오면 그거는 기저귀라는 것과 기저귀라는 말이랑 가져오다라는 말을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늘상 일어나는 상황에서 항상 반복되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저귀 가져오다라는 이 언어를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가야 돼, 신발 신어 라고 했을 때 신발이라는 말과 신다라는 말을 둘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말귀거든요. 말귀는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린이집 가야 되는 시간에 어린이집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가자를 알아듣는 것과 어린이집 갈 시간이 아닌데 어린이집 가자라고 말했을 때 있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상황적인 단서가 있었을 때 알아듣는 것을 우리는 말귀라고 해요. 네. 말귀는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해요. 말소리는 순수 언어예요. 그럼 말소리를 알아듣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체크를 하시려면 아무런 단서 없이 손동작을 하시지도 마시고 일상의 맥락이 아닌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가져와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거 이 말을 알아듣고 뭐 기차 가져와, 신발 가져와, 숟가락 가져와, 사과 가져와 했을 때 가져와야지 여기 들어가는 말소리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말소리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려면 어디 있어? 사과 어디 있어? 포도 어디 있어? 했을 때 포인팅하는 거, 짚는 거, 짚어서 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소리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언어 이해죠. 사과 어디 있어? 포도 어디 있어? 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아이가 뭐 사과, 포도 할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했는데 포인팅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말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거는 언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귀가 아니라 말소리를 이해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언어적인 거 말고요. 더 내려가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네,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거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어떤 거죠? 언어는 말, 글, 수화 이런 상징적인 거죠. 약속된 거예요, 언어는. 근데 약속된 상징 체계가 아닌 비언어는 어떤 거예요? 엄마한테 요구할 때 엄마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엄마 소리는 못하지만 아! 이렇게 뭐 소리를 내서 엄마를 부른다거나 엄마를 툭툭 친다거나 달라고 뭐 손동작을 한다거나 어떤 신호, 상대방을 인식하고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개념이 생겨요. 의도를 가지고요. 어떻게? 내가 우유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엄마를 보고 우유 하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다거나 뭐 울음을 표현 방법을 때 뭐 이때는 울음으로 낸다거나요. 좀 미숙하죠. 또 언어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너 이거 먹을래 하고 줬을 때 고개를 뭐 도리도리 고개를 저어요.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너한테 나의 의도를 전달했어. 그거 안 먹는다. 그거 싫다고 고개를 저었어. 라는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거든요. 말소리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때는 말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화자, 청자 개념 이런 것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잘 되는지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자, 언어 이전기입니다. 언어 이전기라는 거는 말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소리를 내서 엄마를 아직 부르지 않고 물 달라고 할 때 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단계인데요. 물론 언어 이전 단계라고 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말을 뭐 한두 마디, 한두 개 정도 단어, 10개 미만 표현하는 아이들도 의사소통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그러면 아까 우리 그죠? 의사소통 돼야 되고 언어 이해 그 다음 표현 나온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거예요. 네. 물론 의사소통 안 되는데 표현만 하는 애도 있기는 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의사소통 개념이 확립되려면 어떤 것들을 먼저 발달시켜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공동주의.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무언가를 주의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핸드폰 보다가 뭐 재미있는 사진을 봤다. 이러면은 친구나 가족들한테 이것 봐봐 하고 같이 보기를 원하죠. 네, 같이 보고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보라는 거 안 보고 있으면 봐봐 하고 그 사람이 이걸 보는지 안 보는지까지도 우리는 관찰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요. 그죠? 같이 놀이를 하지 않아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보는 거 너도 같이 봐줘.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공동주의거든요. 이게 보통은 한 10개월 정도가 되면은 보통 아이들한테 생긴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공동주의가 아기가 있고요. 엄마가 있어. 엄마가 여기 있고요. 기차 장난감이 있어요. 기차가 움직여요. 아기 신기하죠? 10개월 된 아기가 신기해서 기차를 봐요. 그리고 엄마를 한번 봐요. 엄마가 이 기차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엄마도 이 기차를 같이 보고 있네? 네, 그런 게 벌써부터 10개월 정도 된 아기들이 이 공동주의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동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같이 보는 것에서 같이 참여해서 노는 거, 같은 활동을 하는 걸로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고받기가 돼요. 너 한 번,
나 한 번. 이게 의사소통의 기초인데요. 어때요? 공 주고받을 때 내가 던져요. 또 계속 던지지 않죠? 기다려요. 한 번 던지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받고. 상대방이 나한테 줄 때까지 기다려요. 네. 이 기다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뭐 턴테이킹, 차례 지키기 이런 걸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몸짓으로 말을 잘 못하니까 말소리 내는 건 어려우니까 동작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뭐 고개 젓기, 그 다음에 끄덕끄덕, 끄덕끄덕, 아니 요 정도 하고요. 주세요 하고 손 내밀고요. 그 다음 가리키기도 하죠.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 아빠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말소리를 못 내더라도 공동주의, 공동활동, 주고받기, 몸짓으로 의사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의사소통을 말로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의사소통 말로 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의사소통을 말로 하는 단계에서 어떤 말을 좀 먼저 하게 될까요? 말소리는 다양하게 내지 못해요. 예. 이때 이끌어줄 수 있는 활동은 부르기. 우리 아이의 언어를 이끌어줄 때 이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이끌어주려면 부르는 말, 대답하기, 거부하기, 요구하기 이런 쉬운 말들을 좀 많이 끌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부르기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엄마 아빠 부르기를 많이 하도록 시범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애착 인형 있잖아요. 네, 그 애착 인형을 뭐 뚜뚜야 하면은 네 하고 인형이 나타나는 이런 놀이도 많이 해서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부를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다음 대답하기. 누구야 불렀을 때 뿡뿡아 하면 아이가 네 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네 발음이 안 되면 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대답하기, 그리고 네 아니요 대답하기, 아니는 어려우니까 요런 소리 낼 수 있도록 아니면 뭐 가져와 했을 때 그냥 대답 없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네 하고 대답하게 하고 대답하게 대답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요. 싫을 때 그냥 밀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고 아니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구할 때 뭐 과자 달라고 할 때 그냥 엄마 손 잡아당기지 말고 줘 하고 말하도록.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의 이름, 원하는 간식 이런 것들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말로 의사소통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초기에 이끌어주기 쉬운 부르기, 대답하기, 거부하기, 요구하기 이거 체크하시고요. 뭘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부터?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것부터 먼저 한번 가르쳐주세요. 자, 그런데요. 의사소통을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로 못할 수 있죠. 왜요? 네, 말로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소리 내기가 안 돼서. 말소리를 왜 못 내죠? 그죠? 이거는 운동이라든가 감각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끌어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딘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말소리 낼 준비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의사소통할 의도는 있는데, 또 우리 아이는 의사소통할 의도는 있는데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린다는 게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프리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들려야 돼요. 우리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가게 가서 딸기 사와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과일 가게에 가서 딸기 사와라고 알아들으셨죠? 근데 제가 과일 가게라고 말을 안 했어요. 과일 가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발음 부정확하게 딱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말소리 체계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우리 말소리 체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외국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말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말소리가 들려야지 말을 따라하겠죠. 네. 말소리 듣는 게, 듣고 이해하는 게 잘 돼야 되고요. 보고 이해하는 것도 잘 돼야 돼요. 실물 딸기를 보면 딸기인지 아는데 이 실물 딸기하고 그림 속에 있는 딸기가 같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부분만 보일 수도 있어요.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해야지 사물의 이름을 익히거나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언어를 익히는데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운동적인 문제, 그다음 인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애는 말을 잘 못 따라 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좀 끌어줄 수 있을까요? 하면은요, 처음부터 말 시키지 마시고 동작부터 모방을 하게 해보세요. 어떤 거? 뭐 박수라든가, 뭐 만세라든가, 뭐 잼잼 이런 것들 동작을 모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소근육 쪽으로, 그리고 얼굴 쪽으로, 구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품을 하는 걸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와와와와와 이렇게 인디언 그런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그 빠끔빠끔 이렇게 터뜨리는 소리, 그 다음에 혀내는 메롱 하는 거, 대근육 큰 동작에서부터 점점점 작은 동작을 따라하게 해보세요. 네, 그리고 발성하기는 성대를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목에 손을 대보면요, 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 이렇게 숨소리 내보시면요, 아는 울리고 하는 안 울려요. 아이들 중에 발성을 타이밍에 맞게 못 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직 발달을 타이밍에 맞춰서 발달하는 능력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발성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꼭 정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놀이하면서 와, 뭐 이렇게 발성을 많이 하는 놀이를 해보세요. 공 던지기 할 때도 야 하고 아, 우 이렇게 발성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요. 동작도 모방하고 발성도 하고 그 다음에 입모양도 모방을 해야 돼요. 입모양은 다무는 입술 다물기, 그 다음에 다물고 나서 아까 금붕어 빠끔빠끔 하듯이 이런 것 터뜨리는 것, 벌리는 것, 붙였다가 뗐다가 빠끔빠끔 하는 것도 이끌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는 동작이라든가 아 하는 거, 아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타이밍 맞게 입모양 모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은 입모양이랑 발성을 합해 주세요. 아 벌리고 요때는 소리 안 내고 해도 괜찮거든요.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 동작부터 하고요. 동작이 잘 되면 동작에다가 소리를 얹어서 하게 해보세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치는 발성은 아닌 이렇게 이 하고 요렇게 요 단계로 한번 말소리 내기를 끌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말소리 내기를 할 때 아빠 사진을 보여줘요. 아빠 사진을 보여줬는데 애가 처음에 아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사진 보여주면서 아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빠하고 모방을 해요. 그 다음에 단서를 준다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따라했다면은 그 다음에 충분히 연습이 된 후에는 따라서 잘 되면은 그 사진을 보여주고서 기다려요. 네, 그리고 기다려도 말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사진을 보여주고요. 엄마가 입을 벌려요. 입모양 단서. 입모 벌리면 얘가 라는 소리를 시작해요. 아빠. 아니면은 아빠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 소리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서만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단서를 주지 말고 힌트를 주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기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분 많아요. 5초 정도는 사진 보여주고 누구야 하고 바로 아이가 말 못하면은 엄마가 답을 말해주지 마시고 이 단계에서는 한 5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이도 나름대로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다려주고 자발적으로 처리를 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즉시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소리 낼 때는 이렇게 모방하고 단서를 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즉시 하는 과정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네, 어떤 말소리를 따라하는 게 쉬울까요? 일단은 모음, 혀나 입술을 쓰지 않는 에, 이, 오, 우 이런 말소리 이거 5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잘 되는 게 있는지 일단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라면 한두 개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좋은 신호예요.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너무 여기 있는 거 다 시키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따라하게 해주세요. 입술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입술을 부딪혔다가 뗐다가 내는 소리거든요. 바, 빠, 파, 마 아니면 받침으로 들어오는 하고 닫히는 거예요. 닫힌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붙였다가 떼는 소리야. 바, 앞 요런 소리들 이거는 눈에 보여요. 입술 소리는 입술이 닫혔다 뗐다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인지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혀 앞쪽 소리예요. 혀 앞쪽 소리는 우리는 나, 다, 따, 타를 할 때 혀가 여기 앞쪽으로 오는 거를 여기 입술이에요. 옆에서 본 모습일 때는 우리가 혀가 나, 다, 따, 타를 할 때 앞쪽으로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나, 다, 따, 타는 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혀가 이 소리를 낼 때 이 앞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혀 앞쪽 소리를 못 낸다면은 아이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나다 따타 할 때 이 사이로 살짝 혀를 보이게 이 사이로 보이게 내밀고 나 따따따 이렇게 혀를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혀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혀 뒤쪽 소리는 아까 코, 입 이렇게 있으면요. 혀가 아까 나다 따따 할 때 여기 나왔어요. 이거는 저 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입을 벌리고 시작하도록. 입을 벌린 상태에서 해야 소리가 나와요. 가, 까, 카, 앙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내기 쉬운 소리가 아마 카일 거예요. 카 이런 소리를 내주세요. 카 하고 이 무성음이라 그러죠. 카 이런 소리 카
강하게 내주시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입 크게 벌리고 무성음으로 이렇게 내주세요. 입 모양 보여주세요. 요런 것들을 먼저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쉬운 말소리로 여러 가지 말소리도 들려주고 따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요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쓸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 이거 아까 혀 앞쪽 소리라 그랬죠? 네, 혀 앞쪽이니까 혀 보여주시고 네 하고 크게 동작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엄마 아빠도 평소에 서로 부르고 대답할 때 혀 이렇게 내셔가지고 네 하고 크게 보여주시면 아이도 빨리 네 하고 혀를 좀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자주 내려면 아까 의사소통에서도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 부르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인형, 애착 인형 이름을 부르는 게 자주 말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아이 좋아하는 뭐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요런 것, 뭐 까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구할 때 동작어를 말하기. 의외로 명사는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는데 동사를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동사 뭐 가라든가 열어, 와, 포자, 일어나, 이어, 일어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자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거부하는 말 아니, 안 해 이런 것도 좀 이끌어주세요. 자, 그런데 말을 따라하게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말소리 난이도가 달라요 라는 건데 우리 말은 보통 우리가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세워요. 말소리의 난이도가 달라요 하면은 요거는 11글자죠. 11음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요렇게 세거든요. 3글자짜리는 따라하는데 4글자짜리를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글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아이들 말소리를 얘기할 때. 그런데 글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 아이들, 말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음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의 요소들이에요. 소리에. 우리 말소리가 아는요. 한 개 음소예요. 모음은 여기 없는 걸로 치거든요. 앞에 이응이 들어가는 거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 소리만 있는 거예요. 아. 형식적으로 갖다 붙인 거라서 이 소리만 있어요. 한 개 음소예요. 아. 근데 이거는 브라는 소리랑 아가 합해지는 거예요. 두 개예요. 바, 바, 브, 아. 2개짜리 음소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2개 소리를 내는 거고 순서도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앞, 앞이랑 바랑 음소는 같아요.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아 하고 브를 합하면 압이 되고요. 거꾸로 반대로 놓으면 이게 바가 되거든요. 근데 구성하는 건 2개예요. 소리는 2개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어렵고 그 다음에 3개짜리예요. 이거는 밥인데 브, 아 이렇게 3개 음소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로 보면 이거 다 같잖아요. 한 글자잖아요. 1음절이에요. 다 1음절인데 난이도가 달라요. 이거는 음소가 1개고 모음 하나로 이루어졌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복잡하게 3개 음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따라하게 할 때 똑같이 뭐 한 글자라고 해도 1음절이라 해도 밥같이 어려운 게 있고요. 2음절이라도 해도 아이, 이야 이런 것들은 2개 음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종성이 있는 3개짜리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받침 들어간 이런 복잡한 거 있죠? 네. 미끄럼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음소거든요. 네. 그리고 뭐 분식집이다. 이런 걸 따라하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분식집도 3음절이지만은 둘, 셋, 넷, 다섯, 9개의 음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잡해요. 복잡해서 웬만하면 음소가 적은 것들로 알려주시고요. 좀 말소리에 대해서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말르준 아이들은 아까 우리 대부분의 말르준 아이들이 언어 아까 표현 이렇게 됐잖아요. 이해,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표현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말려준 애들 중에서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은 말소리를 끌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좀 말소리 쪽에 맞추고 있어요. 자, 잘 안 되는 말소리를 이끌어주고 싶어요. 우리 애는 입술 소리를 잘 안 내요. 빠빠빠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면은 아이가 낼 수 있는 말소리로 인형, 놀잇감, 자동차, 심지어는 저는 언어 치료할 때 과자 이름을 이렇게 다 지어 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 어머님도 댁에 가셔서 뭐 예를 들어 뭐 꽃갈콘은 꽃고고 또 새우깡은 페페고 이런 식으로 다 과자마다 이름에 쉬운 말소리들로 다 구성을 해서 매일매일 그거를 연습하도록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크게는 입술 쓰는 소리, 뭐 미미, 맘마, 페페, 빠빠 이런 소리, 그다음에 뭐 이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 중에 하나, 앞쪽 소리, 난나, 따따, 따뚜, 다다. 이런 거. 토끼를 왜 깡충 안 하고 애들이 따뚜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 많아요. 깡충이 어려워서 따뚜 이렇게 해요. 네, 그만큼 이게 쉽다는 거예요. 네, 요런 소리, 혀 뒤쪽 소리 가가, 카카, 꼭꼭, 아니면 앙카, 뭐 요런 식의 말소리들을 좀 골고루 배치를 해주세요. 의사소통, 말소리, 인지, 시지각, 청지각 이런 얘기 했었죠. 보고 아는 거, 듣고 아는 거, 말소리를 듣고 아는 거. 지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 인지적인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요 단계에서 인지는 너무너무 넓은 영역이라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저도 다 모르고요. 근데 언어를 끌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고 아는 거, 듣고 아는 게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활동은 이때 가능한 거는 듣고 찾기, 가져와, 숟가락 가져와, 컵 가져와, 아니면 안고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곳곳 물건들을 가리키기. 냉장고 어딨어? 여기. 소파 여기 하고 가리키기, 듣고 가리키기, 듣고 가져오기. 요거 2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 아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요 듣고 지적하기에도 보는 게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듣기가 너무 안 된다면은 보고 같은 거 찾기라도 매칭이라고 하죠. 똑같은 그림, 똑같은 색깔 맞추기. 아니면 그림카드 놓고서 여기 기차, 소방차 있으면 기차 장난감 여기 놓고 소방차 장난감 여기 놓고 요런 언어적이지 않은 보고 알 수 있는 매칭 활동이라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 말소리, 인지가 밑바탕이 돼야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부족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혼자 놀이만 하고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다면 의사소통을 끌어줘야 되고요. 표현하려고 하는데 답답한데,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그런지, 아니면은 말소리도 잘 내고 소리도 옹알이도 많이 하고 따라도 잘 하고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유난히 소리 듣고 찾는 게 안 된다. 그 다음에
보고 이게 뭔지 잘 모른다, 매칭을 못한다. 네, 이런 문제들 중에 어떤 부분이 늦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다른 아이들은 요맘때가 되면은 어떤 말들을 할까 궁금하시죠? 18개월, 30개월, 36개월 아동의 50%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어휘 목록이 있어요. 네, 이희란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자료에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요맘때 아이들이 어떤 말들을 표현하는지 네이버에서 초기 표현 어휘 이휘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목록들이 제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거 혹은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